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페스 코리아에서 무역실무 강의를 맡고 있는 김혜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설명의 자리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실제 시험에서도 1차, 2차 통틀어서 이제 마지막 과목이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 이제 투여해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했을 때 이 마지막 종이 울리는 그 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설명회 때마다 좀 마지막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마 그 다른 과목들에서 공부 방법이나 설명들을 다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이제 무역 실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들어가기 앞서 이제 제 소개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지금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또 학원 강의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을 계속해서 이제 맡아서 해오고 있는데 특히 수험생분들을 매년 이제 그 패턴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쉽게 이제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편안한 이제 표정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과목. 그래서 아마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아직 못 해보신 분들은 거기 무슨 소리일까 할 수 있는데 일단 무역 실무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무역이죠.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실무인데 과목명 자체가 그냥 실무예요. 실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범주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그 절차를 굉장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아우르는데 단순히 어떤 이론, 실무에서 그치는 거면 굉장히 쉬운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들 때 기본이론 강의 때 굉장히 다 끄덕끄덕 하면서 듣다가 어려움을 왜 느끼냐면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무역 실무는 무역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칙과 협약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법리적인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국제적인 규칙과 협약에 있는 내용까지도 준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이 아니에요. 이론과 법리 그래 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있어요. 간단하게 아마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관세법 그리고 HS 그리고 관세평가 이거 다 세 개가 공통점이 뭐예요? 세 개 다 국내법이라는 거예요. 국내의 강행법. 결국에는 뭐냐면요.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거는 국내에 관련된 국내법은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무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 뭐예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그런데 무역실무라고 하는 거에 접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무역실무라는 게 한 과목이 아니라 머릿속에 이거 하고 그리고 이것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회 할 때 그리고 강의 초반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들 되게 그렇구나 양이 많구나 하지만 또 막상 강의를 들으시고 따라오시다 보면은 어떻게 가냐면 그냥 그 강의의 내용을 쫓아가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쭉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할 때쯤에는 이론과 법리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입력할 여유가 있는데 이게 아직 애매해. 그냥 강의를 듣고 대충 이해만 한 상태에서 얘를 접근하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실제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매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 기간을 거쳐요. 그때는 6개월 동안 답안지를 쏟아내는데 이때 저는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네 문제를 내는데 고루고루 내지만 여기에서 답안을 확실히 작성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내용은 이게 아마 대외무역과 외국환거래법 교재를 보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외우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게 법 과목이고 또 법의 내용의 특성상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암기가 좀 잘 안 되고 머릿속에 이해가 좀 안 되는 특징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마냥 미뤄놨다가는 이제 모의고사 때 답안을 못 쓴다. 결국에는 뭐예요? 모의고사 때 답안을 못 쓰면 우리는 실제 시험장에서 이 부분을 놓친다는 거죠. 근데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 왜? 전체 100점 중에서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에서요. 지금까지 2010년부터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이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에 편입이 됐거든요. 원래 1차 있던 과목이 2차로 왔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 10점, 이거 10점. 그러면은 사실 뭐예요? 20%를 차지하는 이 과목을 우리가
뒷전으로 미룬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합격과 멀어지는 길이다.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 실무를 처음 시작하실 때 여기에서 너무 이제 에너지를 당연히 쏟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거를 염두해 두시고 조금 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진도와 스케줄을 본인의 공부 스케줄을 좀 더 미리 당겨 나가야지만 나중에 이런 여유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장에 가기 전에 수험생분들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질 때 많이들 물어봐요. 이론, 법리, 그냥 법리만 보면 안 되나요? 이런 말들도 많이 질문 꼭 해마다 받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론과 법리적인 것들은요, 꼭 나와요. 시험 문제. 다시 말해서 이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제가 요거 강의도 하고 이거 강의도 제가 다 하는데 뭐 하나 버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 고루고루 이론적인 부분을 물어봤다, 법리적인 것도 물어보고 고루고루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무역실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건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지만 계약이 성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이행을 하겠죠. 그러면서 계약은 사실 종료돼요.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 간단한 흐름인데 이 안에 무역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송도 해줘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된 보험의 이슈도 있고요. 또 어떻게 대금에 대한 결제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관세사 시험 뭐예요? 30점 문제 2개, 20점 문제 2개 이렇게 나오죠. 근데 30점 문제가 만약에 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운송 파트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냥 운송 파트의 이론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송이면은 운송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쓰는 게 물음 1번. 두 번째 물음은 그것과 관련된 법리적인 것들도 쓰는 거 2번.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 안에 물음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접근을 할 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교재는 제가 이제 올해에는 이론과 법리라는 거를 그냥 하나 단거나 시키긴 했지만 수업은 이렇게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나누어서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목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뭐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월, 5월 이렇게 거치면서 기본적인 이론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강의의 흐름을 따라 쭉 가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론 강의 끝나면 저는 법리 강의를 또 하게 될 것이고, 이거 이후에 이제 뭐 대외 그리고 외국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뒤에 가면은 나중에 답안 작성 지도반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학원의 강의 커리큘럼이에요. 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2차 시험이 뭐예요? 답안지에 나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이거를 단순히 이해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릿속에서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내가 공부를 하고 나를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그럼 나중에 1월부터 6월에 갔을 때 어차피 모의고사 하는데 그때 쏟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때 가서 갑자기 쏟아내지지가 않아요. 공부할 때부터 미리 이 강의 스케줄과 별개로 나의 공부 스케줄을 만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유독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학원의 커리큘럼만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강의 공부에 대한 계획 스케줄을 잡아 놓으시고 그것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가주시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드리는데 리마인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제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거를 그게 머릿속에 들어간 게 그대로 있지 않아요. 신기하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다 휘발성을 띠고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암기하는 것들을 이제 누적해가지고 암기하는 방식들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회독을 많이 하는 건 가장 중요하죠. 많이 보고 책을 뭐 30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본 것보다는 잃지 않는 공부 방식이 이 두 가지에 있다. 그래서 이 누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1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내가 공부했다. 그러면 내일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31페이지부터 보실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이거를 쭉 돌리고 나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과연 이 안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내가 다음날 31페이지부터 60페이지 할 때에는요, 꼭 앞에 하루 전날 내가 했던 거에 페이지를 펼쳐놓고 주요 키워드와 주요 내용들을 한번 쭉 봐요. 그런 다음에 그럼 3일차에 어떻게 해야 돼요? 61부터 내가 90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것도 빠르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봤던 거를 안 잊어버리고 계속 머릿속에 노출이 되면서 키워드가 잡히고 나중에 가서는 전체 한 권의 책 페이지가 머릿속에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회독만 했다?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 왜냐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고 주어진 시간 안에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좀 연구해 보시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강조했던 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많다. 그렇다면 이걸 알고도 왜 어려워하느냐, 공부를 왜 그렇게 어려워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도 만약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8시간이면요. 4과목이니까 2시간씩 이렇게 나누어서 대부분 많이들 하려 하세요. 근데 무역실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명히 시간을 조금 더 배분을 해야 돼서 과목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나의 이해도에 맞게 공부에 대한 시간 배분을 조금 달리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럴 때 그냥 이제 흘려듣지 마시고 잘 메모해 두셨다가 이렇게 새로운 공부 방법들을 좀 해보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것들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이나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말들도 또 많은데 좀 다 하지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먼저 이 시험을 패스하고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직업이라고 하는 그게 사실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직업이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목표해서 이루어내서 내가 얻은 직업이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고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